저 손은 누구의 손인가? 지금 막 들어왔는데 누구시길래 도대체 누구시길래 주디를 혼내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고요. 눈치챈 분들도 계십니다. 네. 손만 봐도 느낄 수 있다. 독거 중년 나왔네. 제동오라버니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제동입니다. 이 뭐 독거 중년 이런 말들 거슬립니다. 네. 예, 사람 다 어차피 다 혼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요? 예,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알았어요. 네. 왜 뭐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얼굴은 왜 다 가리고 나왔냐고. 얼굴 왜 다 가리고 나왔냐고. 네. 좋아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아 그렇게 얼굴을 다 가렸는데 눈 네. 잠깐 눈 딱 봐도 누군지 다 알겠어. 손만 보고도 아시네. 그러니까 다들. 손만 네. 봐도. 네.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습니다. 다들 이게 주디 좋아하시는데 네. 시간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럼요. 그냥 들어오는 거죠, 뭐. 네, 그렇죠. 예,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우리 방송 천재. 네네. 방송 전체. 사실 김제동은 시인이에요, 시인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면 옆에서 제가 못 보는 거를 이렇게 보고요. 못 보는 걸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장강도 같은데요. 이런 네. 같기는 그래요. 날강도 같지만 시인이에요. 네. 마음이 따뜻한 시인이죠. 누구 뭐 아무것도 한번 마음도 한번 빼앗아 본 적이 없는데 뭔 강도예요. 그래요? 예, 못 빼앗아 봤는데 아니야. 그런 걸로 치면은 뭐 강도죠. 많이 뺏어 봤네. 아, 네. 이렇게 좀 센 척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그럼 네네, 그럼요. 요새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그 개랑 다녀요. 개. 네. 네. 탄이. 예, 강아지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요. 네. 예, 개랑 그 우리 탄이하고 네. 같이 다니고요. 예. 까매서 연탄인데요. 예. 걔랑 산책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요리해 먹고 네. 그래요. 비빔국수 해 먹고 김치찌개 해 먹고 우리 철학자. 그렇게 지냅니다. 네, 우리 철학자이고. 무슨 개랑 다니는데 철학자래. 네. 뭐 앞뒤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아니 왜 김제동 씨가 왜 철학자냐면 걔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아유, 걔하고 대화하죠. 그렇잖아요. 네네, 네. 그럼요. 철학에 대해서 논합니다. 네. 언론에 대해서 논하고. 요즘 그 신문 같은데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탄이한테 읽어주면 네. 탄이가 이해하는 소리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대답도 잘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요즘 걔들은 어떤 신문 많이 보냐고. 글쎄요. 그 고요한 아침의 신문 이런 거 제가 한 번씩 읽어줍니다. 아 그래요? 예, 걔들은 그래야 알거든요. 아, 네. 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는 탄이한테 읽어줘요. 네. 가끔씩 탄이한테도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요. 네. 뭐 괜찮아요. 이런 아주 고급 유머 네. 이런 것들 빨리 통용되는 시대가 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거의 다 알아들으시네. 아, 그럼요. 엄청나다. 여기는, 청취자분들이 네, 네. 멋있어요. 네. 제가 조마조마한데 청취자분들은 안 조마조마하신가 봐요. 아 그러면 우리는 뭐 네. 수위는 가장 높은 그런 방송이에요. 아 그래요? 네, 순수 음악 방송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밤주의 마스코트 곽불리 아니요. 저 아니에요. 아 그랬어요? 아니, 가끔 나와도 마스코트는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하세요. 예. 네. 아니요. 네. 곽불리 곽문준 경정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순수 음악 방송입니다. 여기는. 압니다. 네, 권력형 비리, 채권 채무 관계 여기서 제보 받습니다. 네.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 하소연하지 않으면 음악적으로 우리가 고찰해 줍니다. 그리고 여성 문제, 이성 문제. 예. 특별히 애인이 도망가 버렸다던가 아니면 도망간 애인이 이제 왔어요. 이런 사연 같은 내용은 아주 전문적으로 고찰하는 음악적으로 승화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모르셨죠? 네? 모르셨죠? 제가 정말 미안한데 네. 제가 요즘 영어 공부한다고 네. 그 영어 방송 있잖아요. 여기 네. TBS EFM? 네, 이 옆에 미안해요. 그거 들어요. 이 옆에? 미안합니다. 네. 알았어. I'm very sorry. 알았어. 네. 굳이 그렇게 꼭 찍어봐서 얘기해야 되겠니? Sure. 예. 제가 영국식 영어라서. 네. 예. 김제동 미안합니다. 씨하고 그 영국에 런던에 이렇게 특강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영어를 써가지고 사람들 막 웃겨요. 그런데 프랑스 파리에 또 외국어 대학교 이날코 대학이라는 데에서 프랑스 현지 학생을한테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김제동 씨가 영어 불어는 한 5마디 알거든요. 근데 5마디로 한 10번 웃기더라고요. 슬라비. 알았어요. 네. 인생이란 그런 거죠. 슬라비. 네. 예. 협찬 멘트하고 예. 소개하고 바로
곽불리 불러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율이 좋은가 봐요. 협찬도 많이 들어오고. 조금 괜찮습니다. 우리가 밤 시간에서는 괜찮아요. 1등 했어요? 밤 시간 때는 1등입니다. 네. 나도 그랬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계속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래 또? 네? 왜 그래요? 몰라요. 자꾸 자학적이게 되고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요즘 그렇네요. 네. 나이가 드나 봐요. 8시 이후에는 저희가 괜찮습니다. 8시 이후에요? 네. 나도 그랬어야 되는데 나도 7시부터 9시였는데. 네. 아침에 예, 경쟁이 너무 예? 경쟁이 너무. 난 그래서 이 방송국 쪽으로는 잘 안 올라 그래요. 아유, 성암동 쪽으로. 아니 그 아침에 어. 그 굿모닝 FM 할 때 네. 상대 쪽에 네. 그 누구지? 난 그 사람 이름도 잘 모르겠네. 털 많이 난 사람. 네. 김어준. 아니 난 입에 올리기도 싫어. 그렇죠. 알죠. 그 사람 때문에. 네. 아니죠. 남 핑계 대고 이런 건 좋지 않은데 그러나 저는 요즘 그냥 남 핑계 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살고 싶어요. 됐어요. 그러자고. 이렇게 삽시다. 남 탓하고 삽시다. 됐어요. 인생 뭐 있어. 그러니까 지금껏 네. 내 탓 하는데 여기는 욕도 해도 그럼요. 된대요. 이제 예? 욕도 해도 된대. 아이고 참네. 그래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아이고, 안 PD가 돼요. 쪽 끌려가지. 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남한테 피해주면 안 돼요. 그런가요? PD가 끌려가면 되나? 네.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협찬 소개하고 선물 소개하고 바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독종 형사 귀염둥이 게스트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경찰청 에이스 광문준 경정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난 결코 쓰러지가 않아. 안녕하십니까. 아밤주의 마스코트 꽉불리 꽉 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김재동 씨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냥.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부끄럽게 해야 되겠니? 아니 뭐 내가 다 부끄럽다. 아니 근데 사실은 아밤주 DJ가 좀 교체돼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까 멘트 하신 거 보니까 김재동 씨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지. 아니 저하고도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야, 최고로 많이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김재동 씨 2000년대 초반인가요? 그 윤도현 씨가 또 러브레터 나올 때부터 제가 그걸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굉장히 막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왜 반복적으로 듣니 남자가? 코멘트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또 이 프로그램은 또 주진우 씨가 해야 됩니다. 아니 뭐 그래서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고. 제가 아까 보니까 곽불리께서 많이 노리는 것 같더라고요. DJ 자리. 어디 가나 그렇게 노리더라고. 네. 아니 저는 아닌데 많은 이 청취자분들이 꽉불리가 진행 한번 해도 괜찮겠다. 이런 누가 얘기. 그래 누가. 그리고 지난번에 왜 그저께 그 표창원 교수님 나오셨을 때 마지막에 휴가 가시게 되면 이 임시 DJ를 표창원 의원님께 좀 맡아달라 말씀하신 거 보고 댓글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장난이었어. 아니 곽불리가 차라리 나은데 왜 표창원 의원이 뭐 DJ를 대신 보냐 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야, 경찰이 저 모양이다. 가끔 그 범죄자들 중에 혹시 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범죄자 있습니까? 그렇죠. 좀 있죠. 항상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댓글을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오늘 우리 김재동 씨 처음 뵀는데 또 벌써부터 저를 질투하고 계십니다. 곽불리는 딱 보니까 왜 곽불리인 줄 알겠네요. 그렇죠. 진짜 불리네. 불리. 네. 그렇습니까? 그냥 네. 막 아무거나 불려요. 곽불리 지금 아밤주 티셔츠 입고 왔어요. 맞습니다. 우리 보이는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일어나서. 이거 제 이렇게 이름도 새겨 주셨습니다. 네. 꽉불리 하고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티셔츠. 이거 제 팬들이 맞춰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TBS에서 맞춰주신 게 아니라요. 알았어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팬분들. 되게 행복하신가 봐요. 일상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이게 많이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생활 안전 수칙을 생활 방역 수칙을 지킨 한도 내에서는 좀 분위기가 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동의합니다. 그래요? 동의합니다. 너는 너무 업돼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 일과 중에는 진짜 한 마디도 안 하고 일만 합니다. 너는 너무 업돼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가요? 계속 우겨요. 저렇게. 아옹개비님이 제 동생이 제동님을 너무 좋아해서 결혼 안 하고 버티다가 만원에 제동님과 도플갱어인 제부와 결혼했네요.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해? 결혼했대잖아. 네, 다들 이런 과거형 가지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잘하셨어요. 안슈나님 설해마을 꼬요는 심야방송 목소리. 네. 꼬마 요정입니다. 꼬요는.
네, 그렇죠. 꼬마 요정. 영어로는 포켓보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소년이라는 뜻이죠. 아 그런가요? 유재석 씨가 지어준 별명입니다. 아 그래요? 예, 꼬요? 예, 예. 저도 들을 때마다 치가 떨려요. 치가 떨려? 예, 곽불리하고 거의 비슷하다 볼 수 있죠. 어떤 측면에서? 예? 어떤 측면에서? 치가 떨린다는 측면에서요. 그렇죠. 어쨌든 저는 영광입니다. 네. 제가 진짜 네. 우리 주진우 기자님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우리 김재동 씨와 함께 있어서 아이고. 제 레벨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알았어.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지금 조금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또 제가 미국 살다 왔다고 말씀드렸었나요? 며칠이요? 저기 3주요. 아 네. 어디서? 미국 달라스 경찰청에서요. 네. 2015년에요. 3주 살다 왔어? 예, 그렇죠. 그때 그때 뵀던 뭐 많은 저 미국에 있는 경찰관 분들이 이 달라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미국 경찰에서 설명해 주시면서 대통령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삶을 조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 사실관계들을 확인해 보는 게 또 재밌고 그걸 또 기억을 해야 될 우리는 이 후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알아봤더니 엄청난 역사적 사실이 있더라고요. 어떤? 갔더니 먼저 달라스 경찰청장님이 그분도 저를 알아보시고 저한테 극진히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한국에서 헬로우라고? 와서 뭐 그렇죠. 나이스 투 미츠 뭐 이러면서. 근데 달라스 경찰청장님이 얼마 전에 달라스 경찰청에 있는 경찰관들이 미국 경찰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루즈벨트 대통령상이 제일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것도 제가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달라스 경찰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미국 역사상 아직까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경찰관 출신 대통령이 한 분 계신데 그게 바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어민 발음으로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야, 제동이 영어 잘해. 너 그러다 혼나.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경찰관 출신이 대통령까지 되셨네 하고 저도 같은 경찰관이니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찾아봤더니 우리 딸이 엄청 좋아하는 인형이 테디베어예요. 네. 근데 이 테디베어도 아까 말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애칭이 테디였어요. 너무 굴린다 너. 그렇습니까? 뛰어도. 띠했지. 그런데 이 테디베어 루즈벨트 죄송합니다.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곰 사냥을 하다가 곰을 살려준 게 일화가 돼서 그거를 사파로 그리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테디베어 인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진짜 대단하다.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받나 보다. 경찰관 출신인데. 미국 사람한테는 사랑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한테는 아니야.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막 좀 찾아봤더니 점점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막 열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 연원을 제가 조금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미국 역사상 가장 최연소의 대통령입니다. 몇 살 때 대통령이 되죠? 42세요. 42세. 그게 이제 혹시 그게 모르시는 분들이 몇 년도의 대통령이? 1900년입니다. 1900년입니다. 우리 역사가 진짜 격동의 시기로 치달리던 그렇죠. 1900년도에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흔히들 근데 이제 가장 어린 대통령, 최연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으로 잘못들 알고 계시는데요. 네. 케네디 대통령은 43살에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로 젊은 대통령이고요. 42살. 예. 지금 저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된 나이하고 같습니다. 알겠어. 1858년 태어나셔가지고 1900년 대통령이 되셨으니까요. 저렇게 사갔어요. 아니 왜 지금 딴 데 가면 제가 다 20대 초반으로 봅니다. 네. 다른데 어딘지 한번 나중에 꼭 얘기해줘요. 네. 다 구속시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대통령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언제 경찰청장이 됐냐면 원래 정치를 하셨습니다. 근데 미국은 경찰관으로부터 쭉 커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외부 임명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던 경찰관은 아니셨고 바로 37세에 그 정치인으로서 바로 1880
죄송합니다. 1895년에 뉴욕주 경찰청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이때도 뉴욕주 경찰청장에서도 굉장히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로 또 제로 톨러런스라고 하는데요. 이 조그만 막 소변 보는 것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런 굉장히 강력한 이 치안 정책을 피셨거든요. 무관용 정책을. 아, 그렇죠. 오, 맞습니다. 우리 범죄학에서 제로 톨러런스를 무관용 원칙이라 말씀하는데 역시 우리 제동 형님이랑 저랑 좀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헌법학자야. 근데 이만큼 사랑받았던 대통령이고 또 미국 스페인 내전 때는 큰 영웅이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좀 봤더니 이게 역사가 좀 흘러 가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1904년 우리 김진호 씨 1904년에 우리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어떤 격변기죠. 그렇죠. 네. 러일 전쟁. 그렇죠. 역시 우리는 이런 지적 대화가 됩니다. 지성인이요. 1904년도에 이미 그 전에 1800년도 후반에 1900년도 후반에 청일 전쟁으로 일본이 이제 한반도의 패권을 쥐고 있었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걸림돌이 된 게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패권을 놓고 1904년 2월부터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일본 사람들이 러시아를 이겨버립니다. 네. 그게 이제 1905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1905년 초반까지 해가지고 일본 러시아를 이겨버리니까 이제 세계 정세가 그때부터 들썩하는 겁니다. 독도 침탈이 그때부터 시작.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뭐 보다 보면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세가 들썩할 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이 강화 조약을 잘 중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국사 시간에 많이 배운데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네. 세계사 시간에 배운. 그래서 포츠머스 조약을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잘 맺게 해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유지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1906년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도 받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면 아니 우리 한반도의 정세가 불안했었는데 조금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아픔에 한반도의 아픈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그럴까요? 똥디? 치가 떨리니까. 똥디? 네. 노래 소개시켜 주세요. 이 노래 어때요? 영어네요. 네. 어때요? 미국식 영어로 들려드릴까요? 영국식 영어로 들려드릴까요? 지금은 하여튼 미국하고는 크게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또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반미주의자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자, 네, 영국식으로 할까요? 네. 먼저 미국식은 이렇습니다. The police, every breath you take. 이게 이제 약간 미국식이고요. 영국식으로 하겠습니다. 경상도 극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Every breath you take. 와우. 지금 휴가 중이신 라디오 국장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미국식, 영국식 하지 말고 스팅 목소리로 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저한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뭐 여기 직원인 줄 아세요? 어디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요.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 프리랜서예요. 네. 그리고 휴가 중이면 휴가를 즐기세요. 그래야 다른 PD나 직원들도 휴가 가면 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타파해야 될 직장 문화 중에 하나예요. 국장님 저는 쉬세요. 라디오 끄시고. 국장님 저는 경찰청장님보다 국장님 더 사랑합니다. 네, 박분리 챙기시고. 네. 어디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프리랜서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금. 국장님 쓸데없는 거 듣지 마시고. 네. 국장! 님자 붙일 필요도 없어. 나는 괜찮아. 휴가 즐기세요. 국장님 사랑합니다. 더 폴리스한테 잡혀가기 전에. 네. 스팅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스팅의 노래를 김재동 우리 똥디가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나 봐요. 근데 끝까지 곽불리는 국장님 사랑합니다를 계속 외치는데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외치고 있어요. 국장님 I'll be missing you. 알았어. 저기 그 노래가 나가는 중에 곽불리는 굉장히 역사나 사회에 대해서도 깊이 아는군요. 이렇게 제동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곽불리가 굉장히 박학하고요.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정치자분들한테 전달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 자랑하느라고 자기 자랑하다가 그 얘기를 못해요. 아이고 아닙니다. 과찬이시고요. 뭐 과찬이라고? 저걸 칭찬으로 또 들으셨네요. 대단하다. 모든 걸 저렇게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경찰이 저기 그 범인을 취조할 때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네가 죽였지? 그냥 아닌데 네가 죽였다며. 네가 죽였잖아. 계속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절대 강압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요.
우리 이제 포츠머스 조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요? 가시죠. 시간이 막 가고 있어가지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봤어요. 포츠머스 조약이 내용이 뭔가. 와, 그런데 포츠머스 조약에 러일 전쟁을 중지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중지한 이 포츠머스 조약의 제1조가 뭐냐? 일본이 대한 제국에 대해서 이런 우월적 지배를 러시아가 허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일본한테 자 한반도, 예. 러시아 이 극동 지방의 주도권은 일본한테 그렇죠. 주겠다. 이게 루즈벨트가 선언한 내용이었어요. 예, 이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더 진짜 이건 난리 날 상황이 1924년에 이제 한 20년 가까이 지나서 그때 또 밝혀집니다. 그때 1924년에 미국 역사학자가 쭉 그 국가 기록을 보다 보니까 와, 이게 아까 포츠머스 조약에서 일본의 어떤 우월적 지배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그 9월 5일날 체결이 됐는데요. 네. 그보다 앞선 1905년 그 7월에 일본의 외무 대신 가스라라는 일본의 외교부 장관하고 미국의 외교부 장관이 테프트라는 외부 장관이 바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한 내용이 1924년 약 20년 흘러서 밝혀졌습니다. 네,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주관식으로. 네. 김재동 씨 잘 아는데. 그렇죠. 형님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밀약이죠. 조약이라기보다. 그렇죠.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밀약이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지들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네.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일본 외무부 장관과 미국 외무장을 말하는 게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미국은 용인을 하고 또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용인한다. 한마디로 일본이 조선 대한제국 지배, 미국이 필리핀 지배를 미국과 일본이 몰래 체결한 겁니다. 아니 지네들이 뭔데 남의 나라에 대해서 예. 서로 약속을 하고 있어. 네. 나하고 제동이하고 옆집에 있는 누구 저 건너편에 있는 누구에 대한 거는 집 소유권을 서로 주는 거야. 그렇게. 네. 와, 이런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체결된지도 모르고 사실 이제 대통령까지 사인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외무부 장관께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이것도 모르고 당시에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세계 정세가 이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으니 지금 우리나라한테 피해가 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1905년 이 4월에는 러일 전쟁 직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고종 황제 특사로 보내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아니 대한제국이 좀 바로 설 수 있게 미국에서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줄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지금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미국한테 우리나라 이렇게 매달렸냐?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또 왜 이 테프트와 그 가스라는 몰래 밀약을 체결했냐? 1882년 조미 상호 수호 조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당시에 조선하고 미국이 서로 지켜주자라는 국가적으로 진짜 아예 약속을 해서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이제 나중에 대한제국으로 이제 이름 바뀌지만 대한제국에 일본이 쳐들어오면 원래 미국은 일본하고 일본과 같이 싸워야 될 책무가 있었어요. 그런 조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런 조미 상호 통성 조약 때문에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몰래 체결된 거죠. 그리고 고종 황제는 당시에 또 그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 혼잡의 시간들이라는 1934년에 출간된 미국에서 출간된 그 동양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누가 썼냐? 앨리스 루즈벨트라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1905년 9월에 이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될 당시에 조선을 대한제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미국 대통령 따님이 오셨다고 막 엄청나게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이런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아예 우리 대한제국을 일본을 통째로 넘겨주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불과 이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된 지 2달도 안 돼가지고요. 추미론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에. 추미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추미론. 일본 천황의 자문기구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무총리 같은 건데요. 일본 천황의 자문기구인 추미래 원장인 그 이름도 아주 못났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예. 이토 히로부미가 이 2달 후에 1905년 11월에 우리 대한제국을 방문해가지고 그 대한제국 대신들을 다 불러다가
예. 자, 내가 조약서 하나 갖고 왔으니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여기 협정문에 사인을 하시오 하고 협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그 이전에 외교권은 박탈된 상태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죠, 미라클. 예, 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을사늑약인 겁니다. 네. 이때 을사늑약을 할 때도 이제 끝까지 고종 황제는 이 사인을 안 합니다. 이거 우리 대한제국의 우리 자주권을 지켜주기 이게 무슨 짓이냐? 일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끝까지 사인을 거부하니까 이 이토 히로부미가 당시에 이 대한제국을 주둔하는 포병 5천 명, 기마병 2천 명, 그다음에 보호병 2만 명으로 덕숭을 둘러싸 버립니다. 사인할 때까지 해라. 그래서 끝까지 고종 황제도 버티고 당시에 민영익 이런 대신들도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나 이 끝까지 버틸 때 한 명이 야 이거 사인 좀 해주시고 그냥 끝내시고 하는 못된 사람들 어딘가에 있잖아요. 있죠. 그 못된 사람이 누구냐? 당시에 학부 대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유명한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그래서 그때 사인을 하자고 이완용이 무너지니까 한 명씩 무너지면서 사인을 합니다. 그때 사인했던 사람들 을사오적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외부 대신 박재순, 내부 대신 이재용, 군부 대신 이근택, 학부 대신 이완용, 농공부 대신 권중현 이 5명이 바로 을사오적인 겁니다. 네. 곽볼리가 숨 넘어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는 다시 루즈벨트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잘하신다. 일원님,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좋은 일을 했던 적이 있었나요? 전 당최 머릿속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답장 왔습니다. 스팅보다 김제동 사랑합니다. 네. 국장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이렇게 답장이 왔으니까 얘기를 좀 해도 됩니까? 네네. 휴가를 즐기시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라디오를 끄고. 예. 근데 제가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곽불리한테는 예. 문자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다시는 안 볼랍니다. 요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의 더 팩트가 남았기 때문에 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네. 요 노래 한번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기 곽불리의 신청곡 벚꽃 엔딩 예. 버스커 예. 안 듣고요. 우리 국장님을 위해서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듣겠습니다. 그렇죠 뭐. 국장님한테 또 답장이 왔습니다. 라디오 안 듣는다. 유튜브로 보고 있답니다. 제동 씨? 진짜 이런 얘기 오래간만에 하네요. 예전에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매달리던 여자친구가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진짜 지긋지긋하다 하는 얘기 국장님께 들려드립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곽불리도 한마디 하세요. 국장님 저 생각해보니까 뭐 국장님 별로 눈에 안 들어오게 제가 이강택 대표님하고 좀 친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라인 타나요? 국장님 선물은 드릴게요. 여행을 떠나십시오. 안 됩니다. 티셔츠 드릴까? 안 돼요. 선물 주지 마라. 아니요. 그렇게 선물을 드리면 네. 그런 게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렇군요. 안 되죠. 거기까지 못 봤어. 내가 진짜. 안 돼요. 그렇군요. 제가 김영란법으로 수사할 겁니다. 네, 알겠어요. 저기 척척 맞는다. 아이고, 네. 너무 좋아. 자, 가시죠. 계속해야죠. 왜 벚꽃 엔딩을 신청했는지 조금 그렇죠. 짐작이 갑니다. 예, 세계 5대 벚꽃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네. 우리 영어로 이제 벚꽃이 체리 블라썸 페스티벌. 네. Understand? got it. 이 세계 5대 벚꽃 축제 중에 하나가 바로 워싱턴에 있는 허드슨강에 펴 있는 봄에 벚꽃 축제입니다. 워싱턴에 가면 벚꽃이 네. 만발합니다. 네. 이 벚꽃이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일본이 선물로 줘서 이렇게 쭉 커왔는데요. 이 선물로 왜 줬냐? 처음에 선물 왜 줬냐? 이게 바로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 대한 대가이자 선물로서 일본이 이 미국한테 3,000굴의 벚꽃을 거기다 심어줍니다. 심어줬죠. 그때부터 심어줘가지고 계속 더 선물로 주고 해가지고 지금 세계 5대 벚꽃 축제까지 온 겁니다. 워싱턴에는 그래서 봄마다 벚꽃이 만발하거든요. 예. 그 다음부터 벚꽃 알러지 때문에 워싱턴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5월만 되면 4월, 5월에 다 죽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그게 일본의 실체예요. 진짜로. 바깥에서는 좋아. 며칠은 좋아. 그 다음에 그냥 알러지. 막 던지는구나. 아니요. 이건 예. 확실해요. 그래요. 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벚꽃 엔딩을 한번 이제 노래 못 들었으니까 우리 제가 컷오프 시켰습니다. 봄바람 아니. 휘날리며 이거 음악 방송이지 않습니까?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멀리 있으니까 못 때리는 거야. 이거. 아니 다시 돌아오면 이 을상늑약 체결될 당시에요. 이게 하루 만에 체결된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이제 포츠머스 조약으로 더 이상 일본은 무서워질 게 없어져서 가스라테프트 밀약, 포츠머스 조약. 그래서 일본을 들어온 게 이 추미런 원장이 이토 히로부미 이 자식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대한제국에 들어온 게 이제 11월 10일입니다. 1905년 11월 10일입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경찰이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고종 황제와 이런 우리나라 각 그 외무 대신들을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11월 17일 밤부터 이제 드디어 이완용이 배신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도장을 찍기 시작해서 예. 11월 18일 새벽 2시까지 해가지고 도장을 다 받아내는 겁니다. 네. 이런 가슴 아픈 을사늑약이 있었고요. 우리 이제 고종 황제께서 여기서 이제 당시 을사늑약의 핵심은 외교권만 박탈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런 자주권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이제 더 이상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이제 당시에 러시아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서로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세계 만국 회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1907년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네덜란드 헤이그. 그렇죠. 거기에 바로 우리 이준 열사가 지금 이휘종이라는 분하고 함께 이상설 이런 분들과 함께 가가지고 특사로 파견됐는데 특사 파견돼서 우리나라의 그런 실상 대한제국 일본이 지금 대한제국 이런 식으로 못되게 구는 실상 아니었 노력을 실상을 했습니다. 알리러 갔는데 그 자리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절대로 안 만나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국회의에는 우리 이준 열사 또 우리 이휘종 열사 또 이상설 열사들이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뭐 오다 보면 오는 배에서 뭐 이준 열사가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헤이그에 있는 호텔에서 이런 화병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때 안 만나주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안 만나주고 문전박대 당해서 화병이 나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저 입장에서는 경찰관으로서 또 대통령까지 되고 미국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이런 분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루즈벨트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분노가 치미는 거죠. 정당하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핵심은 테디베어 그다음에 벚꽃 이런 거 볼 때마다 이런 이제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저처럼 뭘 하나를 보면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았어. 그래도 적어도 그걸 보면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 을사늑약, 가츠라테프트 밀약 이런 거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요. 왜 곽분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네, 곽분리가 이 얘기를 하는지 좀 뭐 짐작이 갑니다. 지금 정의기억연대 때문에 신난 사람들이 있어서 곽분리가 특별히 오늘 특강 같은 방송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곽분리였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재동 씨가 왜 오신지 아시겠죠? 이 더운데 마스크 저렇게 계속 끼고 있는 게 김재동 씨는 좋아서 그렇겠어요? 저 잘난 얼굴 보여주고 싶겠지. 그럼요. 그렇지. 난 너무 잘났거든. 네. 보여주고 싶은데 왜 마스크 끼고 여기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겠어요. 저 진정성. 여러분들 마스크 안 쓰니까 좀 경각심 그런 거죠? 그래요. 그렇게 해줘요. 안경은 왜 벗었어? 소리가 자꾸 끼어가지고.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김재동 씨 안경을 벗으면 슬퍼 보여. 그건 왜일까요? 몰라요. 슬퍼요. 그런 거야? 네. 클로징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네. 마스크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사람이 또 생겨나고 있어요. 덴탈 마스크 50장에 10만 원이 넘는데요. 이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경장님.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처벌해야죠. 좀 빨리 좀 처벌해요. 저도 지금 경찰관 한 사람으로서 정말 바쁘게 힘들게 뛰어다니겠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다 겪고 있는 일인데 우리가 다 같이 잘 지켜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끝까지 잘 지켜서 성공으로 코로나 시대를 마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저는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동이었습니다. 인사. 예,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밥 잘 드십시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